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질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저 혼자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 이 무거운 짐을 주신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과 함께 당원이 주인인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당원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장동혁 당대표님께 뜨거운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당대표님께서는 잠시 무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정책위장님,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 우리 당원들께서 선택하신 지도부입니다. 함께 사진 촬영하면서 국민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새 지도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정리.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제6차 전당대회 슬로건 다시 국민이다를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다시라고 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 국민이다를 외쳐주십시오. 다시 국민이다! 다시 국민이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은 잠시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당기, 우리 당의 상징 깃발인 당기를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께서 이제 신임 장동혁 당대표에게 우리 당의 상징 당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당기 입장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장동혁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에서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로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10시 20분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앞서 반탄파인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는 본경선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누르고 결선에 진출해 2파전을 벌였는데요. 어젯밤 10시까지 이틀 동안 실시된 결선 투표율은 46.55%로 집계됐습니다. 이 투표 결과 장 후보는 22만 301표, 김 후보는 21만 7천여 표를 얻으며 2,000표에서 3,000표 차이로 장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결선 과정에서 김 후보는 찬탄파와 친한계까지 끌어안으면서 적극적인 통합의 모습을 보인 반면 장 후보는 내부 총질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며 선명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신임 당대표 임기는 2년으로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됩니다. 네, 앞서 장동혁 신임 대표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여당과의 관계도 풀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해 왔습니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여야 협치는 더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장 신임 대표도 싸우지 않는 자 국회의원 배지를 떼라며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해온 만큼 여야 관계에서 대화보다는 강경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소통 의지를 드러낸 만큼 정치권에서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당원 제26조에 의거하여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선 투표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투표 결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차이로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앞서며 총 득표수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선거운동 내내 내세웠던 선명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면서 당을 혁신하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며 한때 대표적인 친한계로 분류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반탄파 핵심 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싸우지 않는 자 국회의원 배지를 떼라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강경 메시지로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 대표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약속을 지키겠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를 포함해 반탄파 위주로 꾸려진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입법으로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소리 없는 내란을 끝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장 신임 대표는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고 협상이 이뤄지게 하는 건 국민의 회초리라면서 지지율을 올려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적인 축하의 말도 생략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극우 강화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다며 축하의 말을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나는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습니까? 내란을 했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들의 내란 연장입니다. 한동훈도 경계한 최악의 후보, 윤호계인 전도사에 잠식된 정당이라 평가하며 날선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내란 세력과 악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신임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승리 예상하셨습니까? 승리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일각에서 얘기하는 전한길 씨에 대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둘 수 있을까요? 저는 인선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인선을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탕평을 한다가 아니라 능력을 보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싸울 수 있는 분들로 저는 인선을 하겠습니다. 의례적 축하도 어렵다는 여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아무리 협치를 하려고 하고 뭔가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든 뭐든 막으려고 해도 저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을 막아세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계속 떠나가고 있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위험해지네. 총선도 위험해지네. 즉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이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와서 지지율을 가지고 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들이 협상도 할 수 있고 민주당과 싸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내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찬탄 후보들, 안철수 후보나 특히 조경태 후보와는 각을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수락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결단을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결단은 어떤 의미라 보면 됩니까? 예를 들면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예.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우리 당으로 본다면.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많은 당원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계속 당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우리 당의 전투력을 떨어뜨릴 거라면 저는 스스로 당을 떠나시는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의 면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면회를 가겠다라고 한 것은 무슨 과거의 어떤 사건과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에 대한 저는 인간적인 예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선거 승리의 공식이라 하면 외연 확장, 중도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점이 국민의힘에서 좀 부족한 지점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계속 중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내부 결집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켜 놓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대로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정책 정당, 대안 정당, 민생 정당으로 간다면 저는 그게 민심, 중도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로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도 부담이실 텐데요. 특검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저희 당에서 선임해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결국 이것이 정치적 특검이기 때문에 이 특검을 계속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특검이 결국 민주당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각오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앞장서서 싸우는 도구가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당원들께서 끝까지 저와 함께 싸워주십시오.